안녕하십니까.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 원효결서의 1강 황희창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축지축, 자미개원, 자시개원, 천사해금, 천극태을이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병자당년 1936년도죠. 36년도에 천시가 열려가지고 외를 이제 더 이상 일본을 이제 유지시키면 안 되겠다. 이제 망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을 내려서 외가 일본이 갑자기 그 다음에 중국을 침범해요. 이게 침략해요. 그리고 또 막 진주만도 급습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의료 입추 1945년도에 결국은 이제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제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고 나서는 고각분토 금목상승이에요. 고각분토가 뭐냐면 고각, 우리나라를 말합니다. 고각. 이 고각이 우리나라인데 이 고각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제 땅으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뭐 38로 중분된다. 38 중분되는 이치에 따라서 결국은 중분이 되죠. 38 중분이 되죠. 금목이 상승해 가지고. 그럼 뭐냐? 위는 김일성, 아래는 이승만의 어떤 그 존재를 표현해 놨습니다. 원효결서에는 이렇게 이승만과 김일성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자 이게 보면 병자당년 1936년입니다. 그리고 1937년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1945년도에 해방이 돼요. 그런 다음에 금목 상승해서 38 중분이 돼요. 이게 뭐냐면 1948년도에 남과 북이 각각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런 다음에 1949년도예요. 기축지축가. 1949년도에 기축년이거든요. 기축년에 기축년 가을에 자미도 열리고 자시도 열려가지고 천극태을을 해요. 천극태일은 이 해금을 하늘이 베풀어요. 천사 해금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1949년도에 하늘이 베풀어서 해금을 베푸는데 이 자가 바로 천극의 하늘 저 높은 우주의 제일 중심의 태을이다. 그래서 제1사정 남과 이활이라. 살려면 남쪽으로 가야 된다. 남쪽이 가히 살겠다. 남쪽에 가서 가히 살겠다. 남쪽으로 가야 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1사정 이거는 골고루 다 상제는 골고루 미륵불은 뭐 우주의 중심인 신이는 골고루 다 이렇게 동서남북을 다 이렇게 돌보지만 그러나 남쪽에 가야 사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효결서에서는. 통일신라시대 때 쓴 건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다 예언을 해놓으셨는지 이미 하늘의 도수는 다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축지축 1936년에 요때는 1910년도에 우리나라 뺏겼죠. 1919년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연도로 한번 딱 보시면 외침 8년 창생도타는 1892년도죠. 그죠? 그 다음에 부재경술 외침병토는 1910년도죠. 그런 다음에 김이중분 강상정 3.1운동 1919년도죠. 그런 다음에 1936년도에 천시가 개원됐죠. 천시가 개원됐죠. 개원돼 가지고 1937년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죠. 중일전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1945년도에 해방되죠. 그 다음에 1948년도에 남북 정부 수립이 되고
그거 나서 바로 1949년도에 이 해금을 내려보낸다 이겁니다. 해금을. 이자가 바로 태을이라는 거예요. 태을. 이자를 내려보내는데 남쪽에 가서 가히 살기 때문에 남쪽에 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남한에. 남쪽에 이렇게 쪼개졌잖아요. 남북 수립했잖아요. 1948년도에 45년도에 해방돼 가지고 48년도에 이렇게 남북이 나눠지잖아요. 근데 남쪽 가야 산다. 남쪽으로 가서 천사를 내려보내기로 했다 이겁니다. 천사. 해금이란 자를, 이 천극 태을을. 이 자가 누구입니까? 1949년생인 거예요. 남쪽에 가서 가히 이 살릴 사람. 그리고 남쪽이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렇죠? 요렇게 예언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부터는 또 뭐가 나옵니까? 천사는 해금은 내려보냈고 천극 태을은 내려보냈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현상들은 진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경인 신묘년에 자 기축년이죠. 기축년 다음이 뭡니까? 경인년이죠. 경인년에 뭡니까? 1950년입니다. 6.25 터지죠. 6.25가 발발되죠. 그래서 형제상투, 형제끼리 싸우네. 이렇게 형제상투 나와 있죠. 형제상투. 그 다음에 경자신축. 그 다음에 경자. 경인신묘 때는 1950년, 1951년도는 형제가 싸우고 경자신축년은 이게 1960년도고 1961년도입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5.16 일어나죠. 5.16 혁명. 남어남박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남쪽에서 박씨가 난을 일으키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역일서는. 그 다음에 경술신해. 이제 그 다음에 경술. 또 이렇게 10년 단위로 이게 10년 뒤 또 이렇게 10년 뒤 이런 식으로 그 다음부터 해방 이후서부터 기축지추에 천사 해금되고 천극 태을이 된 이후서부터 팍팍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변화되는 것들이 아주 간단하면서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근대사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나와 있어요. 전개돼요.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 구절만 딱 지나잖아요. 경인신묘 경자신축. 그러니까 이게 1961년도 그다음에 이제 또 뭐 1970년도 그다음에 이제 1979년도 잠이 극히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딱 12.6 사건이 나는 것까지 딱 나오고 나서는 바로 세상이 달라져요. 이렇게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역열서에서는 박정희, 이승만, 김일성, 왕건, 이성계 부재경술에서 뭐 그 돈 발해가지고 나라 이 파는 사람들 이분들 정도만 나오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고 나서는 세상이 바뀌는 걸로 나와요. 마지막 이제 이 진인이 등장해서 재물 일도를 이루는 이런 세상이 된다고 나와요. 근데 지금 현실은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이 기간으로 이 구절 다음에 이 구절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게 단시간에 뭐 10년, 20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모든 예언이라는 것은 고려시대, 조선시대가 400년, 500년 뒤에 예언 나오고 해방에서부터는 굉장히 급변하는 식으로 이 예언서가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았다. 왜? 천사가 하늘이 천사 이게 내려보냈는데 해금을 내려보내갖고 49년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뭔가가 마무리 짓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부터 뭐 6.25 나오고 5.16 나오고 엄청난 변화가 대한민국에 생겼죠. 이거를 표현해 놨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면 해방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요 전 구절이
천사해금. 자, 기축지추에 1949년도 가을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야, 이거 도저히 여기를 세상을 좀 평정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연 거예요. 자미도 열리고 자시도 열어가지고, 야, 이거 해금을 내려보내자. 요 해금을 베풀기로 결정했어. 근데 이 자가 천극의 태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가 가을에 회의를 했으니까, 가을에 회의를 열었으니까, 회의가 가을에 개최됐으니까 겨울쯤에 사람으로 내려왔겠죠. 그래서 기축년 가을에 자미가 개원되고 하늘이 자시를 열어가지고 하늘에서 해금을 내려보내 주시니 하늘 끝 중심에 태을이 있니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구절에 제1사정 남과 이하리라. 하늘 상제의 덕이 사방에 다 비추는 가운데 앞으로 살아날 활로는 가히 남쪽에 있을 것이다. 살아날 활로가 남쪽에 있을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 중간 과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6.25, 그 다음에 남박, 5.16, 그죠? 5.16, 그 다음에 경인신묘, 이건 1950년 6.25, 이거는 1961년, 그러니까 1951년, 52년, 신묘년, 요게 신묘년. 1951년이 신묘년에 6.25, 신축년에 1960년 5.16, 요 혁명, 요게 딱 나와 있어요. 구절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49년 뒤 50년 6.25 형제간 6월 25일, 그 다음에 10년 뒤인 1961년 신축년 남쪽에서 박씨가 난을 일으키니 박정희 5.16 군사혁명을 말하는 겁니다. 10년 뒤죠, 이렇게. 10년, 요 10년, 딱, 요 10년. 그죠? 됐죠? 그 다음 구절을 또 보시면, 그 다음 구절은 아까 제가 뭐 했습니까? 1950년 6.25, 1960년 1951년, 그 다음에 1961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경인신묘 형제상투, 경자신축 남원안박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술신해. 그럼 이게 몇 년도예요? 70년, 71년. 1970년, 그 다음에 1971년은 뭐냐? 남북이 상충한다. 이게 1970년대 뭐 김신조 뭐 또 뭐 해서 혈류표죠. 이 피가, 이 저라는 것이 이제 그 공이에요. 공이 저자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이렇게 공이 있잖아. 이렇게 뭐 절구 이렇게 공이 하듯이 이런 공이가 둥둥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총 쏘고 뭐 서로 다투고 하는 모습인 거죠. 남북 상충하는 모습인 거죠. 이런 모습이 절구공이가 유혈이 되어 떠다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 대립 심화 상황에서 노동계 전태일 뭐 분신 사건 뭐 학생 운동에 대한 뭐 탄압 위수령 등 뭐 계엄령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1970년도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임자개축. 1970년, 그러니까 1950년, 51년 6.25. 1960년, 1961년 5.16. 그죠? 그 다음에 1970년, 뭐 71년, 뭐 이렇게 남북 상충. 이런 과정 딱 표현해 놨고, 그 다음에 1972년, 1973년에 살 곳은 어디인가? 개축년, 임자 개축년. 그러니까 임수나 개수가 위에 올라가면 어두운 세상이 돼버려요. 작년도 이민년, 올해가 개묘년이잖아요. 뭔가 어두운 세상, 전쟁, 검은 구름이 위에 이렇게 포연, 연기가 가득해지니까 검정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암흑 세상, 어두운 세상, 경기도 하락.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청소년들도 꾸물꾸물, 글루밍, 마약, 뭐 방사능, 뭐 오염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임자 개축년에 어두운 세상, 어둠이 깊어지는 세상에 유신헌법 제정 및 위수령과 긴급조치 등 공포사회 분위기로 사회 전반이 펄펄 끓는구나.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팔괘상탕, 생처하방, 어딜 가야 사냐. 창음지와 아주 그 음이 아주 음습한 이런 세상.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1972년, 73년도.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오면서 74년도에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1950년, 51년, 52년까지 6.25, 1961년 5.16, 그죠? 그 다음에 1970년, 뭐 72년, 아까 말한 73년, 막 이렇게 요 70년도가 되게 좀 글루밍한, 어두운, 뭔가 좀 위수령, 경계령, 뭐 비상계엄령, 또 전태일 노동,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발전하면서 되게 한편으로는 좀 그렇게 좀 어두워졌던 뭐 이런 시대가 흘러가다가 74년도 이게 나옵니다. 원효결서에 뭐라고 나오냐? 오요지광이다. 오요지광. 오요지광 갑인을묘년에 이게 1974년도예요. 74년도에 갑인을묘, 그러니까 74, 75년도에 걸쳐서 오요지광이란 게 뭡니까? 오성빛의 자, 이게 문세광이에요. 문세광.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이 납니다. 그래서 임자개축에 어두워진 그 기운이 이제 끝나고 갑인 을묘의 기운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된다. 이게 뭐냐면 한 타임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징조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어떤 한 사건이 나가지고 뭐 하늘이 이렇게 어떤 그런 이런 사건이 나서 새로운 것으로 이제 변화돼야 되는 이런 하여튼 사건이 좀 났어요. 이렇게 나왔고 류기어하 물화자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제 어떤 그 흐르던 기운들이 이 아래로부터 흘러서 물화자연 아래로 좀 내려가서 이제 좀 그때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게 되는. 왜냐하면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경제 발전을 최대한 끌어가면서 그런 때는 집중하고 집약해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저변에 좀 뭐 어떤 참모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좀 너무 어둡고 되게 이렇게 뭐 군, 경 이런 쪽으로만 가던 것들이 좀 뭔가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나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이제 자미가 극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하늘의 어떤 예언서에는 뭐 박정희 대통령의 뭐그 정감록인가 어디 그 격암유록인가 어디 예언서에도 박첨지 뭐 3대 홍두건 그래서 3대에 3번에 걸쳐서 했을 때 홍두건이다. 빨간 어떤 천을 두른다. 머리에 뭐 이렇게 빨간 거 이게 피죠. 그래서 어떤 이런 것도 예언제 박첨지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이 첨지는 이제 이게 무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대 홍두건 3대 3번 뭐 이렇게 연속 뭐 해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예언이 이미 예언서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인 대한민국에 가는 길에 인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언서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이 자미가 하늘의 저 중심에서는 이제 극이라는 거는 극즉 반이잖아. 이제 끝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게 희가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 뭐라는 거죠. 왜냐요? 자미 무호기미니까. 이게 1979년도예요. 요 기민년이. 그래서 1979년도 10월 26일 날 이제 또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오요지광이 나타나서 또 영수 여사 또 이런 피격 사건도 있었고요. 참 시대가 격변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해금을 내려줘가지고 하늘 천국태요를 내려보냈지만 시대적인 그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때 나이. 그러니까 이게 성장해 가는 과정. 어떤 이 세상에 격변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과정인 거죠.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자미의 희가 끝을 다합니다. 그래서 피격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이제 예언 구절을 보시면 자,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여기서 딱 거기까지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진인옷의 재물일도 세계 황제 등극이 나와요. 세상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이제 거의 막바지예요. 원효결서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근데
진인이 이 세상에 임해서 재물일도를 이룬대요. 그리고 세계 황제 등극을 한대요. 시어 동방 성제 인민 만물화피 금관삼세라. 우리 한반도 동방의 성스러운 황제가 백성에 임하고 만물이 가피를 입으니 금관의 후손이로다. 이렇게 제가 해설을 했는데, 자, 아니 성제가 지금 인민이 돼 있는 지금 성스러운 황제가 우리 백성의 지금 대한민국에 성스러운 지금 황제가 우리 백성에 임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임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온 경제 발전 가지고 그때는 국가에 부채도 없었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할 정도로 오로지 그 나라 발전 위해서 정말 가진 고생해서 경제 발전 이뤄놓고 난 뒤에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때는 새마을운동이다 뭐다 해서 잘 살아보세요 하면 다 잘 살 수 있었어요. 다 노력하면은 서로 잘 살 수 있다. 근면자조 협동 해서 다 살 수 있는 세상이었어. 근데 박정희 대통령 딱 끝나고 나서 지금 현재가까지를 봤을 때 이 성스러운 황제가 이 백성에 임해갖고 지금 사는 세상인가요? 저렇게 야당 여당 싸우고 있고 맨날 국민들을 볼 때 아주 지치고 정말 보기 싫은 모습들인데 지금이 이런 성스러운 황제가 백성에 임하고 동방에 이 만물이 다 그 가피를 입어서 진인 어세 이게 재물일도를 이룬 세상인가요?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전에 1949년도 기축년에 천사가 해금을 내려보내가지고 그 해금이 천극의 태을이란 말이에요. 우주의 중심인 자잖아요. 후자가 뭔가 이 진인과 재물일도를 이루는 과정인 거지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분들은 했으면 벌써 우리 세상이 지금 이렇게 뭐 출산율이 제일 전 세계에서 꼴찌, 자살률은 1위, 나라는 부자인데 백성은 왜 계속 살기 어렵다고 말들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딱 끝나고 예언서에서 끝나고 나서는 바로 이런 세상으로 되는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 과도기에 있습니다. 과연 그 자가 누구일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잘 이 사회 돌아가는 걸 잘 보시다 보면 예언서에 나와 있는 천사 해금, 천극 태울이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짧게 이게 음부경에서 제가 이 음은 또 음과 양으로 나눠지고 또 양은 음과 양으로 또 나눠진다고 해서 제가 요거를 이제 태양이고 그다음에 요것이 이제 소음이고 요것이 이제 소양이고 요것이 소음인데 요걸 제가 좀 말을 잘못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